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검사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면검사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었잖아요. 면담이 아니라 평가네요. 그죠? 포트폴리오 평가. 네, 면검사관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면담법이랑 질문지법은 조사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검사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검사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표준화 검사법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리고 교사 제작 검사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사 제작 검사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시험 문제 일단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빼버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법, 표준화 검사법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법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검사했냐면요, 이 검사가 이 검사가 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쉽습니다. 정의 쓸 때. 이미 제작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하나도 안 어렵죠. 이미 제작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방법. 됐죠? 이 검사가 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 외워두면 좀 검사법의 정의는 쓰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미 제작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좋은 점은 세원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세원은 뭐냐면, 일단 여긴 이 검사법은요, 이미 제작된 검사 도구라 그랬잖아요. 이미 검사 도구를 이렇게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 우리 같은 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검사 도구를 만드는 전문가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이거를, 보통 검사법은요, 이 검사법을 할 때 검사 도구는요 돈 주고 사요. 한 부에 몇천 원씩이에요. 그걸 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창의성 검사를 하려면 샀었거든요. 1인당 3,000원, 2,500원 이래서 삽니다. 사는데 이걸 복사해서 쓰면 안 되냐? 써도 돼요. 문제는 써도 돼, 원래는 안 되죠.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살짝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나중에 여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점수화해야 할 때 점수화를 못 해요, 일반인은. 이 검사 도구를 검사 점수로 변경하는 게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일단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점수를 만드는, 점수를 책정하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 준단 말이에요. 점수 책정 기준을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안에 검사를 돌려주는, 그 검사의 그 평가해 주는 것까지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봉투에 넣어서 이 검사지를 산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평가를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거기서 누가 해 주냐면 전문가가 해 줘요. 그래서 여기 새가 뭐냐면, 이 검사 도구를 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연수를 받지 않아도요, 이 검사 도구만 딱 봐도 세부 지침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일반 교사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평가는 누가 한다? 못한다. 전문가가 해요. 자, 그다음에 좋은 거. 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검사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우리 반 아이들끼리 또 리스트가 쫙 나오지만, 우리나라 전국의 뭐 5세 유아들에 근거해서 한 요기쯤 수준입니다. 한 요기쯤 수준입니다. 이런 근거도 나와요. 그래서 개인차를 알 수 있는 일단 원점수는 이 도구에 따른 그냥 점수를 원점수라고 하고요. 개인차를 여기다 쓸게요. 원점수를, 개인차를 알 수 있는 기준 점수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혹은 기출에는 이렇게 나왔죠. 원점수의 개인차를 알 수 있도록 규준을 제시해 주었어요. 규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할 때
10명만 가지고 이렇게 신뢰도 타당도를 하지 않잖아요. 대상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신뢰도 타당도를 측정해서 일반화시키기까지에는 몇천 명, 몇백 명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맞게 사전 검사를 다 해서 이런 규준을 규준이라는 것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인데 우리는 교사잖아요. 유초, 중고 선생님들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게 규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규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등친전진이에요. 전진이라는 진짜 연예인이 있긴 하던데 그 사람을 빗대서 하는 건 아니지만 등쳤다 이런 거 좀 나쁜 뜻이잖아요. 그래서 등친전진 이렇게 하면은 단점으로 암기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등급이 나와요. 아이들이 이 수준이 이렇게 나열화되기 때문에 등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등급화한단 말이죠. 아, 맞아. 민서는 영철이보다 좀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단점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요. 요거예요. 검사를 막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친밀감이 부족해요. 친밀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을 형성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막 빨리빨리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도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 친밀감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더라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단점이더라라는 거고요. 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전. 맞아요. 아까 해석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해석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봉투에 다 저희 반 아이들 교사할 때 다 이렇게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봉투에 다시 넣어서 테이핑 처리해서 다시 거기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전문가가 해석해 줘요. 전문가가 전문가에 의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에요. 우리가 해석하면 좋잖아요. 근데 전문가에 의해서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단점이죠. 그리고 지는 뭐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주긴 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창의성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창의성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단적인 자료를 정보를 진단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딱 고 항목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는 거고 그 항목에 관한 검사에 대한 검사 종이 검사지라고 하거든요. 검사지를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 검사만 해서 그 검사에 대한 해석만 우리가 받을 뿐이에요. 저는 창의성 말고도 사회성도 보고 싶고 무엇도 보고 싶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진단적인 정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를 우린 진단적 정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평가를 할 땐 여기만 검사법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할 때는요. 정의적인 영역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어떤 거에서는 이렇게 수량화해서 체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요. 약호식 평가라고 하죠. 이런 평가에서는 거의 이런 그 정의적인 영역, 심리적인 거 이런 것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상담 센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적인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것만 또 봐주는 뭐 전문 의사라든지 전문 연구원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검사법도 하나도 어렵지 않죠. 검사법, 표준화 검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의는요. 이 검사가 제작했다라고 외우면 돼요. 이미 제작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원하는 행동, 원하는 뭐 상황, 원하는 뭐 요 관찰하고 싶은 어떤 동작을 검사하고 관찰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면 되고요. 좋은 점은 세원이에요, 세원. 세부 지침이 있어서 교사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원은 좋은 점, 이것도 하나 더 좋은 점이죠. 원점수, 우리가 만들어낸 그 점수는요. 원점수를 개인차를 알 수 있는 규준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 마이너스 되는 것, 손해, 단점이 되는 것은요. 등친전진이라고 했어요. 등급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우리가 안목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더라. 친밀감이 부족하더라. 왜냐하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대부분 기본적으로 외우긴 하겠지만 전문가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더라.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규준만 나중에 주는 거지. 어떤 기준에 대한 것만 주는 거지. 이 아이에 대해서 해석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주냐면요. 기준이라는 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이 한 장이 딱 딸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원점수라는 것은 내가 진짜 종이 신문 이 검사지를 해서 했더니 이 아이가 10 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종이에 써 있어요. 10 점이면 뭐 우리나라 뭐 만 5세 수준의 대부분 아이들의 한 90%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만 넓게 넓게 기준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걸 주니까 전체에서 우리 아이의 내가 우리 반 아이 A라는 아이의 수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구준을 주었기 때문에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지는요 진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 주위에 있는 저는 지금 창의성 검사에 대해서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의성 검사 말고 저는 사회성, 공격성도 다 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검사법은 매우 간단했어요. 이 검사법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